어서 오세요. 박지우 학생 학부모님. 저는 청송학원 명예 이사장 박순자입니다. 그 말을 했을 때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던 것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오기까지 저는 7년이라는 시간을 참고 또 참아야 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고졸학력의 무식한 시어머니로 살아온 제가 어떻게 며느리 앞에서 명예이사장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월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칠순을 넘긴 제 인생에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판단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학벌, 직업, 입고 있는 옷, 사는 집의 크기. 그런 것들로 한 사람의 가치가 매겨지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저는 그런 세상에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묵묵히 제 자리를 지켜왔을 뿐입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명절 아침, 며느리 윤서영의 목소리가 거실 가득 퍼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우리 친정 부모님 오시잖아요. 제발 학력 이야기는 꺼내지 말아주세요. 괜히 분위기 어색해지니까. 식탁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던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대답도 하기 전에 휙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거울 앞에서 명품 원피스를 입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 모습이 거실 문틈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다시 나무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학력 이야기를 내가 먼저 꺼낸 적이 있던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며느리 쪽에서 먼저 그 이야기를 꺼냈죠. 어머니는 고졸이시잖아요 라는 말을 마치 주문처럼 되뇌며 제가 손주 교육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선을 그었습니다. 오전 11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부모님이 도착한 것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서 오세요. 우리 어머님도 나오셨어요. 인사드려요?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거실로 들어서며 저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 시골 어머니시구나라는 판단이 선명히 담겨 있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사돈 어른.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고는 소파에 앉았죠. 며느리가 재빨리 옆에 앉으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지우 있잖아요. 이번에 청송학원 입학 지원했어요. 어머, 그 유명한 청성학원? 거기 들어가기 정말 어렵다던데.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얼마나 공들이는지 몰라요. 면접 준비만 벌써 3개월째예요. 며느리는 신이 나서 손주 지우의 영어 실력, 수학 선행 학습 진도, 면접 준비 과정을 줄줄이 늘어놓았습니다. 마치 상품 설명서를 읽는 것 같았어요. 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사돈 어른은 교육에 관심이 많으세요? 며느리의 친정아버지가 제게 물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던진 질문이었겠지만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아, 저희 어머니는 고졸이세요? 며느리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공부는 못하셨어도 정말 착하시거든요. 손주 사랑도 대단하시고요, 뭐. 요즘 어르신들이 다 그렇잖아요. 제 손에서 찻잔이 살짝 기울었습니다. 차가 받침에 흘러내렸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물기를 닦아냈습니다. 착하기만 한 사람. 그게 나에 대한 너의 정의구나.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학벌이 중요하잖아요. 손주 교육은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죠. 맞아요. 어머니, 그래서 제가 교육학 전공자로서 지우를 직접 가르치고 있어요.
며느리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졸업이라는 학벌은 며느리에게 세상 모든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면허증 같은 것이었죠. 점심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준비한 음식들을 상에 하나씩 올렸어요. 며느리는 제 음식을 먹으면서도 한 번도 맛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정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죠. 어머니, 다음에는 제가 만든 프렌치 요리 드실래요? 요즘 쿠킹 클래스 다니면서 배우고 있거든요. 식사 중간쯤 손주 지우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 이거 먹고 싶어요. 지우가 제가 만든 잡채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아이의 그릇에 잡채를 듬뿍 담아주었어요. 아이는 맛있게 먹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지우야, 너 요즘 살찌고 있어. 그만 먹어. 엄마, 조금만 더요. 안 돼. 면접 때 사진 찍는데 통통하면 안 좋아 보인다니까. 7살 아이에게 체중 관리를 시키는 며느리를 보며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교육 전문가인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는 대답만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의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지자 며느리는 지우를 서재로 데려갔습니다. 자, 오늘은 면접 예상 질문 50개 연습하는 거야. 집중해.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서재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우야, 당신의 장래 희망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한다고 했지? 엄마가 알려준 대로요. 저는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니, 목소리가 왜 그래? 자신감 있게. 다시. 저는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도 부족해. 다시. 처음부터. 7살 아이의 목소리에서 생기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녹음기처럼 정해진 답을 반복하는 기계처럼 들렸어요. 저는 설거지를 멈추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서랍장 깊은 곳에서 낡은 나무 필통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필통을 열자 그 안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1973년 3월 1일자 초등학교 교사 임용장. 저는 그 종이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으로 종이의 거친 질감을 느끼며 50년 전 그날을 떠올렸어요. 25의 젊은 박순자가 시골 초등학교에 첫 출근을 하던 날. 가난했지만 배움에 목말라 하던 아이들의 눈빛. 그 아이들에게 진짜 교육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싶었던 젊은 날의 열정. 그리고 지금 제 손주는 면접을 위해 정해진 답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이게 교육일까?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재에서는 여전히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틀렸어. 그렇게 하면 떨어져. 저는 필통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학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진짜 교육이 무엇인지. 하지만 그 언젠가가 이렇게 빨리 올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서재의 불이 꺼졌습니다. 지우는 울먹이는 얼굴로 제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왔어요. 할머니, 그래, 우리 지우. 왜? 저 공부가 너무 싫어요. 근데 엄마한테는 말 못해요. 아이는 제 품에 안겨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자장가를 불러주었어요. 아이가 잠들 때까지 저는 계속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걱정 마라, 우리 지우야. 할머니가 있단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낡은 주소록을 꺼내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40년간 함께 교육자의 길을 걸었던 동료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청송학원. 며느리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 학교의 이름이 주소로 첫 페이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청송학원 설립자 겸 초대 이사장 마이너스 박순자.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청송학원 집착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지우를 깨우고 밤 10시까지 면접 준비를 시켰습니다. 지우야, 일어나. 오늘은 영어 면접 연습하는 날이야. 엄마, 조금만 더 자면 안 돼요? 안 돼. 청송학원 들어가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해. 일어나. 저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7살 아이의 어깨가 점점 축 처지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거실 벽에 커다란 화이트보드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는 청송학원 합격 D-30이라는 글씨와 함께 빼곡한 학습 계획표가 적혀 있었죠. 어머니, 지우 공부하는 동안에는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집중 안 된대요. 알았다. 그리고 간식도 당분간 주지 마세요. 살찌면 안 되니까.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할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꼭 삼켰어요. 7살 아이에게 이게 맞는 건가?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며느리가 백화점에 간 사이 지우가 제 방으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그러니, 우리 지우? 할머니. 저 어제 시험 봤어요. 그래, 잘 봤니? 90점 받았어요. 90점이면 충분히 잘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어요. 엄마가 화났어요. 아이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넌 100점이 목표야. 90점은 실패야. 이래도 청송학원 갈 수 있을 것 같아? 며느리가 했던 말을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따라했습니다. 할머니, 저 공부가 너무 싫어요.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요. 그림도 그리고 싶고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꽉 안아주었어요. 우리 지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단다. 90점도 정말 잘한 거야. 정말요? 그럼 할머니가 보기엔 우리 지우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이야. 아이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더는 안 되겠어. 이 아이를 지켜야 해. 그날 저녁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고급 문구점 쇼핑백이 가득했어요. 지우야, 엄마가 새 문제집 사왔어. 이거 다음 주까지 다 풀어야 해. 엄마, 저 오늘 좀 쉬면 안 돼요? 쉬긴 무슨 청송학원 면접이 한 달밖에 안 남았어. 다른 애들은 지금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며느리는 지우를 서재로 끌고 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곧 지우의 작은 한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남편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과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중 한 장을 손에 들었습니다. 1990년 청송학원 설립 기념식 날 찍은 사진. 여보, 우리가 만든 학교예요. 진짜 교육을 하는 학교. 사진 속에 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제 옆에서 뿌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요. 우리가 만든 학교가 이제는 입시 경쟁의 상징이 되어버렸구나.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출근한 뒤 저는 오랜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교장 선생님? 어머, 이사장님. 정말 오랜만이시네요. 전화기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청송학원의 현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30년 전 첫 교사로 채용했던 분이기도 했죠. 선생님, 다음 주 신입생 면접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아,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요? 제가 면접관으로 참여하고 싶은데요.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사장님, 정말이세요? 10년 만에 처음이시네요. 네. 제게 개인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물론이죠. 이사장님이 오신다면 저희야 영광이죠. 그런데 혹시 조용히 해주세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면접관석에 앉는다는 것. 그것도 제 손주와 며느리 앞에서. 서영아, 내가 그토록 원하던 청송학원에서 만나자. 거기서 진짜 교육이 무엇인지 보여줄게. 그날 저녁 지우가 또 제 방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도 면접 연습했어요. 근데 자꾸 틀려요. 괜찮아, 우리 지우. 면접은 틀려도 돼. 정말요? 엄마는 한 번도 틀리면 안 된대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하나만 물어볼게. 넌 정말 과학자가 되고 싶니? 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는 그림 그리는 게 좋아요. 그럼 그림 그리는 사람이 되면 되지. 근데 엄마는 그림으로는 돈 못 번대요.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우리 지우,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지켜줄게. 그날 밤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정장 한 벌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이었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다림질을 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면접장.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할 그날을 위해서 며느리의 면접 준비는 광기에 가까워졌습니다. 지우야,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답. 스티브 잡스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목소리 톤이 너무 낮아. 면접관들은 자신감 있는 아이를 좋아한다고. 스티브 잡스입니다. 왜냐하면 표정 관리. 웃어야지. 저는 거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로봇을 만드는 것 같았어요. 감정 없이 정해진 답을 내뱉는 기계. 며느리는 거실 벽에 A사 용지를 주렁주렁 붙여놓았습니다. 청송학원 합격 전략. 예상 질문 100개. 모범 답안 암기. 면접 복장 체크리스트. 그 종이들을 보며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교육학을 전공했다는 사람이 아이를 이렇게 가르치다니. 어느 날 오후 며느리가 지우를 데리고 모의 면접 학원에 갔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서 오랜만에 외출을 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1시간을 달려 청송학원 앞에 섰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학교였어요. 건물은 여전히 단정했고 교정은 깨끗했습니다. 어머, 이사장님. 교문을 들어서자 경비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김 반장님. 정말 오랜만이세요. 학교에 오신 거 교장 선생님은 아세요?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았어요. 역대 졸업생들의 사진, 학교 연역, 그리고 청송학원 설립자 박순자 이사장. 제 사진이 액자 속에 있었습니다. 30년 전 모습이었죠. 교장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어머, 이사장님. 김 교장이 벌떡 일어나 저를 맞았습니다. 앉으세요, 선생님. 이사장님, 정말 면접관으로 참여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 정체를 면접 당일까지 비밀로 해주세요. 학부모들에게도 다른 면접관들에게도요. 김 교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개인적인 사연이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 손주가 지원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아이를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대로 보여줘야 할 것 같아서요. 김 교장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사장님, 그럼 면접 평가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겠어요? 네, 보여주세요. 김 교장이 건넨 서류를 읽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의성, 인성, 잠재력, 학습 태도. 정작 중요한 건 여기 없었어요. 암기한 답, 완벽한 발음, 화려한 스펙. 그런 건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이사장님, 요즘 학부모들이 착각을 많이 하세요. 우리 학교가 입시 명문이라고만 생각하시더라고요. 원래 취지를 잊어버린 거죠. 맞습니다. 이사장님이 만드신 학교는 행복한 아이를 키우는 곳이었는데,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선생님, 제가 이 학교를 만든 이유를 아시죠? 물론입니다. 학벌이 아니라, 인성을, 성적이 아니라, 행복을 가르치는 학교. 맞아요. 그런데 제 며느리는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며느리가 지우를 가르치는 모습을 적어둔 것이었어요. 이것 좀 보세요. 김 교장이 수첩을 읽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하루 5시간 면접 연습, 100개 예상, 질문 암기. 이건 교육이 아니라 학대잖아요. 제가 뭐라고 하면 교육학 전공자인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하더군요. 이사장님 마음 많이 상하셨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손주가 문제예요. 아이가 점점 웃음을 잃어가고 있어요. 김 교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면접 때 제가 특별히 손주분을 주의 깊게 봐드릴게요. 아니요. 공정하게 봐주세요. 다만, 저는 김 교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의 교육관을 제대로 평가해 주세요. 학부모 면접도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학교를 나서며 저는 교정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도서관, 운동장, 음악실. 30년 전 남편과 함께 벽돌 하나하나 쌓으며 만들었던 이곳. 여보, 우리 학교가 참 예쁘죠? 여기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손주 차례예요.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지켜낼게요. 집에 돌아오니 며느리와 지우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산책 좀 했다. 아, 그러세요, 지우야. 인사드려. 지우는 지친 얼굴로 저를 보았습니다. 할머니, 아이의 눈이 텅 비어 있었어요. 저는 아이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며느리 앞에서는 참았습니다. 그날 밤 지우가 또 제 방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모의 면접 봤어요. 그래, 어땠니? 선생님이 제가 로봇 같대요. 뭐, 감정이 없다고, 외운 것 같다고. 아이가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화났어요. 학원비가 아깝다고. 저는 아이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약속할게. 이번 면접 끝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정말요? 그럼, 할머니를 믿어. 아이는 제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들어 방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며느리는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우 재웠어요? 응, 고마워요. 그나저나 이번 주 토요일이 면접인데 정말 떨리네요. 며느리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청송학원만 붙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야. 그런 표정이었어요. 저는 방으로 돌아와 옷장을 열었습니다. 정장이 깨끗하게 다려져 있었어요. 토요일.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며느리는 새벽 5시부터 지우를 깨웠어요. 지우야, 일어나. 오늘이 그날이야. 엄마 졸려요. 졸리긴 오늘 면접 보는 날이라고. 씻고 나와. 저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나갔다 올게요. 점심은 밖에서 먹을게요. 그래라. 지우야, 힘내라. 저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괜찮아. 우리 지우 잘할 수 있어. 며느리가 지우의 손을 잡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리고 곧 조용해졌어요.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10년 만에 꺼내본 정장, 남색 투피스의 진주 목걸이,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낯선 제 모습이었어요. 평소의 수수한 할머니가 아니라 이사장의 모습이었죠. 여보, 오늘 제대로 보여줄게요. 거울 속 남편이 웃는 것 같았습니다. 집을 나서며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청송학원으로 향했어요. 학교 앞은 이미 학부모들로 북적였습니다.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죠. 저는 후문으로 들어가 교장실로 갔습니다. 이 사장님 오셨군요. 김 교장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면접 순서는요? 오전 10시부터 시작입니다. 박지우 학생은 7번째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며느님이 놀라실 텐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면접실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정중앙에 앉았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중앙에 특별 면접관이 오십니다. 누구신데요? 박순자 명예 이사장님이십니다. 다른 면접관들이 술렁였습니다. 이사장님이 오신다고요? 10년 만에? 오전 10시 정각.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학생이 들어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저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떨리니? 괜찮아. 편하게 이야기하자. 너는 뭐 하는 걸 제일 좋아하니? 두 번째, 세 번째. 면접이 이어졌어요. 어떤 아이는 자신감이 넘쳤고 어떤 아이는 수줍어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자기만의 색깔이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다음 박지우 학생 입장하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면접관들에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우 어머니 윤서영입니다.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했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제 얼굴을 본 거예요. 어머니?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지우 학생 학부모님. 저는 청송학원 명예 이사장 박순자입니다. 앉으세요. 며느리는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우가 저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할머니, 지우야, 앉아라. 다른 면접관들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학부모님, 괜찮으신가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우야,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이야기해 보렴. 너는 평소에 뭐 하는 걸 좋아하니? 지우는 며느리를 힐끗 쳐다보고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과학 실험을 좋아합니다. 암기한 답이었어요. 목소리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과학 실험? 그럼 최근에 어떤 실험을 해봤니? 지우가 당황했습니다. 그게,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최근에 화산 폭발 실험을 했어요. 베이킹 소다와 식초를 이용해서요. 저는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학부모님,
아이가 대답할 기회를 주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다시 지우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정말 뭘 좋아하니? 엄마가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지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요, 그림 그리는 게 좋아요. 며느리의 얼굴이 또 굳었습니다. 그림? 그럼 어떤 그림을 그리니? 공룡이요. 그리고 우주도요. 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할머니가 사주신 크레파스로 맨날 그려요. 근데 엄마는 지우야! 며느리가 아이를 제지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냉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학부모님 면접 중입니다. 아이가 말하게 해주세요. 면접은 30분간 이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내내 식은땀을 흘렸고 지우는 점점 편안해졌어요.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지우야,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물어볼게. 너는 이 학교에 왜 오고 싶니?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가라고 해서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알겠어. 수고했어, 지우야. 감사합니다. 지우와 며느리가 면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다른 면접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사장님 방금 그 학부모가 이사장님 며느님이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온 겁니다. 김 교장이 평가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괜찮았습니다. 잠재력이 보이네요. 하지만 학부모의 교육관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면접이 모두 끝나고 저는 교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며느리가 주차장에서 차에 타고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서영아. 집에 돌아오니 며느리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습니다. 며느리에게 찻잔을 내밀었어요. 마셔라.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청송학원 이사장이셨다고요? 명예 이사장. 10년 전에 물러났어. 그럼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저는 찻잔을 들고 며느리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내가 물어본 적이 있니? 그건 너는 처음부터 나를 고졸의 무식한 시골 할머니로만 봤어. 교육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민준이 퇴근한 것이었어요. 나왔어. 근데 분위기가 왜 이래?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 민준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청송학원 이사장이셨대. 뭐? 무슨 소리야? 민준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이야. 나는 30년 전에 청송학원을 세웠어. 내 아버지랑 함께. 그게 말이 돼.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상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였어요.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걸 봐라. 청송학원 설립 허가증, 이사장 임명장, 학교 건립 기념 사진, 표창장들, 감사패들, 모든 것이 박순자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민주는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진짜야? 그럼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니. 저는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1973년 시골 초등학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나는 25살에 교사가 됐어. 월급은 적었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행복했지. 그런데 왜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듣고 싶어 하지 않았잖아. 내겐 오직 학벌만이 중요했으니까. 그래도
서영아, 내가 지난 7년간 나한테 한 말 기억하니? 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고졸이시잖아요. 교육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요즘 세상은 어머니가 살던 시대랑 다르다고요. 며느리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내가 나를 무시할 때마다 나는 참았어. 내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손주의 엄마니까. 저는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1990년 청송학원 개교식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하지만 내가 지우를 가르치는 걸 보면서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넌 지우를 로봇으로 만들고 있었어. 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서영이는 지우를 위해서. 위해서? 정말 지우를 위해서였니? 저는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니면 내 며느리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였니? 내 아이는 명문 학교 다닌다고 자랑하고 싶었던 거 아니니?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는 제가 지방 출신이라는 게 늘 부끄러웠어요. 서울대 나와도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 같았고. 그래서 아이한테 그 짐을 떠넘긴 거니? 며느리는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좋은 엄마는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야. 아이를 자기 자랑거리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지우였어요. 할머니, 그래, 우리 지우. 할머니가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할머니는 오랫동안 선생님이었어. 그럼 할머니한테 공부 배우고 싶어요. 엄마 말고.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새빨개져 있었어요. 지우야, 엄마는 자꾸 화내어 틀리면 안 된대요. 근데 할머니는 틀려도 괜찮대요. 아이의 말에 며느리는 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저는 지우를 불러 안아주었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미안하대. 엄마도 처음이라 실수한 거야. 엄마 미안해요?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엄마가 잘못했어. 민준이 며느리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상자 속에서 마지막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청송학원 교육 이념서. 이걸 읽어봐라, 서영아. 며느리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듭니다. 성적이 아니라 인성을,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암기가 아니라 창의를 가르칩니다. 모든 아이는 고유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 재능을 꽃피우는 정원사가 되고자 합니다. 며느리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었네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영아, 넌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저 길을 잘못 들었을 뿐이지. 어머니,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돼. 지우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그날 밤 가족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교사 시절, 청송학원 설립 과정,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며 배운 것들. 며느리는 처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알았으면 됐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며칠 후 도착할 합격자 발표. 그 결과가 모든 것을 결정할 거라는 것을. 일주일 후 청송학원에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불합격.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며느리는 편지를 다시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박지우 학생의 불합격 사유. 학생 본인의 잠재력은 인정되나 학부모의 교육관이 본교의 교육 철학과 맞지 않은 과도한
조기 교육과 입시 위주의 학습 방식은 본교가 지향하는 교육 방식임. 며느리는 편지를 구겨버렸습니다. 이게 말이 돼? 아이는 괜찮은데 학부모 때문에 떨어뜨렸다고? 저는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당연한 결과야. 어머니,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일부러 떨어뜨린 거죠? 내가 평가한 게 아니야. 다른 면접관 4명이 똑같은 평가를 내렸어. 거짓말. 어머니가 이사장이니까 다들 어머니 눈치 본 거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나는 3개월을 준비했어요. 학원비만 얼마를 썼는데. 그게 문제야. 너는 아이를 위한 게 아니라 합격을 위해 준비했어. 뭐가 달라요? 좋은 학교 가는 게 아이한테 좋은 거잖아요. 지우에게 물어봤니? 정말 그 학교에 가고 싶은지.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너는 한 번도 아이의 마음을 물어본 적이 없어. 제가 다 아이를 위해서 한 건데.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저는 천천히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영아, 내가 진짜 원했던 게 뭐니? 지우가 행복한 거? 아니면 내 아이는 명문학교 다닌다고 자랑하는 거?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둘 다예요. 좋은 학교 가면 행복할 수 있잖아요. 지우는 지금 행복하니? 그 질문에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이해 못하세요. 어머니 세대랑 지금은 달라요. 요즘은 어릴 때부터 준비 안 하면. 나도 교육자였어. 40년을 아이들을 가르쳤고. 그래서요? 그게 뭐가 대단한데요?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어머니는 옛날 사람이에요. 지금 시대를 몰라요. 그 순간 제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아이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 제 교육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 완전히 잘못됐어. 며느리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알아서 키우세요. 전 못하겠어요. 며느리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가니? 친정에 가요. 여기서는 못 살겠어요. 민준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래? 여보, 짐 싸. 우리 이혼할 거야. 뭐? 갑자기 왜? 며느리는 울면서 민준에게 매달렸습니다. 당신 엄마가 지우를 떨어뜨렸어. 일부러. 민준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아니야. 면접관들의 공정한 평가였어. 공정해요? 어머니가 이사장인데? 며느리가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여보, 나 여기서 못 살아. 매일 무시당하고. 이제는 내 아이까지.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지우였습니다. 엄마, 우리 이사 가요? 며느리는 지우를 보고 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엄마가 청송학원 떨어뜨려서. 괜찮아요. 엄마 저 원래 그 학교 가기 싫었어요. 면접 연습도 싫었고 공부도 너무 많았어요. 근데 엄마한테 말 못했어요. 며느리는 아이를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우를 불러 안아주었습니다. 지우야, 너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 할머니 저 그냥 동네 학교 가면 안 돼요? 친구들이랑 같이요.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뭘 한 거지. 난 실패한 엄마야. 아니야, 넌. 어머니 말이 맞아. 나는 지우를 위한 게 아니라 내 자존심을 위해 했어. 나는 최악의 엄마야. 며느리는 얼굴을 감싸쥐고 울었습니다. 저는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서영아, 내가 최악의 엄마는 아니야. 너는 그저 방법을 몰랐을 뿐이야. 이제라도 배우면 돼. 어떡해요? 어떻게 고쳐요? 나를 믿고 따라와 봐. 내가 가르쳐 줄게. 며느리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우와 함께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심했지. 괜찮아요. 엄마. 앞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물어볼게. 약속해. 밤늦게 며느리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바뀔 수 있을까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간이 걸릴 거야. 하지만 내가 진심이라면 할 수 있어. 어머니 가르쳐 주세요. 진짜 교육이 뭔지. 그렇게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며느리와 지우를 깨웠습니다. 일어나거라. 오늘은 특별한 곳에 갈 거야.
어디요, 어머니? 청송학원. 며느리가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청송학원이요? 왜요? 너희에게 보여줄 게 있어. 우리는 옷을 입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토요일이라 학교는 조용했어요. 교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여기 정말 예뻐요. 저는 그들을 도서관으로 안내했습니다. 벽 한쪽에는 역대 졸업생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이 사진들 봐라. 며느리가 사진을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수, 2000년 졸업, 현재 초등학교 교사 이지은, 2005년 졸업, 현재 소아과 의사 박준영, 2010년 졸업, 현재 사회복지사. 이 사람들이 다 여기 졸업생이에요? 그래. 300명이 넘어. 그런데 여기 서울대 나온 사람은 별로 없네요? 며느리가 의아해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중요하니? 이 아이들은 모두 행복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고 있거든. 며느리는 사진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았습니다. 저는 벽 한쪽으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거기에는 편지들이 가득 붙어 있었어요. 졸업생들이 보낸 감사 편지야. 며느리가 편지 하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장 선생님께 저는 청송학원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청송학원에서 100점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한 번도 저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제가 좋아하는 것을 찾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지금 저는 제빵사입니다. 매일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진짜 교육이었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적이 전부가 아니야. 아이가 행복한 게 전부지. 우리는 교실로 이동했습니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가득 붙어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다 여기 다니는 애들이 그린 거예요? 그래. 매주 금요일 오후에는 예술 시간이야.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는 거지. 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여기 다니고 싶어요. 며느리가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엄마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물어봤어야 했어. 저는 교탁 앞에 섰습니다. 서영아, 앉아봐. 며느리가 학생 책상에 앉았습니다. 지우도 옆에 앉았고요. 저는 칠판에 글씨를 썼습니다. 진짜 교육이란? 서영아, 내 생각에 진짜 교육은 뭐니? 며느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성적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이제부터 배우자. 저는 칠판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1. 아이의 말을 듣는다. 2. 아이의 속도를 존중한다. 3. 실패를 허용한다. 4.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찾게 돕는다. 5. 비교하지 않는다. 이게 내가 40년간 배운 교육의 원칙이야. 며느리가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공부는 안 시켜도 돼요? 공부는 시켜야지. 하지만 방법이 중요해. 저는 지우를 불러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지우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고 했지? 그림 그리기요. 그럼 그림으로 수학을 배워보자. 저는 칠판에 간단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공룡 3마리가 있어. 그런데 2마리가 더 왔어. 모두 몇 마리? 5마리요. 맞아. 이게 바로 3 더하기 2야. 지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우와, 이렇게 하니까 쉬워요. 며느리가 감탄했습니다. 너는 너무 결과만 봤어. 과정을 즐기는 법을 몰랐지. 우리는 학교를 나서며 운동장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어머니는 왜 이 학교를 만드셨어요? 저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이 지우 할아버지가 어릴 때 가난해서 공부를 못했어. 그게 평생 한이었지. 그래서 우리 둘이 약속했어. 가난해도 성적이 안 좋아도 모든 아이가 행복하게 배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들자고. 우리의 꿈이었어.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존경해요.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거실에 붙어 있던 모든 학습 계획표를 떼어냈습니다.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어.
대신 흰 종이를 붙이고 적었습니다. 지우가 좋아하는 것 그림 그리기, 공룡, 우주. 지우야,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자. 정말요, 엄마? 응,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미안해. 지우가 며느리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 손주는 이제 괜찮을 거예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동네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명문학교는 아니었지만 아이는 매일 웃으며 학교에 다녔어요. 할머니, 오늘 미술 시간에 칭찬받았어요. 그래, 우리 지우 잘했네. 선생님이 제 그림이 창의적이래요. 며느리는 더 이상 성적표를 보며 한숨 쉬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우의 그림을 거실에 하나하나 붙여나갔어요. 저 지우를 미술학원에 보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지우한테 물어봤니? 아, 맞다. 지우야. 너 그림 배우고 싶니? 네, 배우고 싶어요. 그럼 가자, 단. 싫으면 언제든 그만둬도 돼. 감사합니다, 엄마.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며느리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청송학원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했어요.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요.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지. 잘 생각했어. 그리고 어머니, 제가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창피해요. 저는 며느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배움은 나이가 없어. 이제부터 시작하면 돼. 며칠 후 청송학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장님, 다음 달에 학교 창립 35주년 기념식이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며느님도 함께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며느리를요? 네,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에서 가장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모범 사례로 소개하고 싶어서요. 저는 며느리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모범 사례로요? 그래. 내가 변한 모습이 다른 학부모들에게 희망이 된대.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요? 그럼, 넌 정말 많이 변했어.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창립 기념식 날, 우리는 온 가족이 함께 청송학원을 방문했습니다. 강당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사장님, 선생님, 졸업생들이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들 한 명 한 명을 안아주었어요. 잘 지내고 있니? 네, 이사장님. 이사장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됐어요. 무대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송학원 설립자 박순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35년 전 저와 남편은 꿈을 꿨습니다. 모든 아이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자고요. 그 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증거입니다. 오늘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무대 위로 불렀습니다. 제 며느리 윤서영 씨입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걸음으로 무대에 올라왔어요. 서영 씨는 처음에는 잘못된 교육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장 모범적인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배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끄럽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학벌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무시했습니다. 제 아이를 로봇처럼 키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짜 교육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제 아이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저도 행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박수와 함성이 이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왜?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웃었잖아요. 오랜만이에요.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 우리 지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웃으며 살자. 밤이 되어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했죠? 손주도 며느리도
모두 행복해졌어요. 남편의 사진이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나무 필통이 놓여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서랍 속에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필통을 열어 50년 전 교사 임용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새로운 사진을 놓았어요. 오늘 찍은 가족 사진.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진짜 교육은 완벽함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가족이 그걸 증명했어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교육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와 함께 걸어갈 새로운 길. 그 길 위에서 저는 더 이상 무시당하는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가족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평생 꿈꿔왔던 진짜 행복이었습니다.